네,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모 YTN 개권 해설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모레가 85주년 북한군 창건일입니다. 근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예, 지금 사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 준비는 이미 마친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38노스에서 이번에 보도한 거는 이제 핵실험 준비를 완전히 마쳤는데 언제 핵실험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은 하나하나가 다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움직임이 혹시 이번에 지금 당장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걸 이제 보았던 어떤 그런 영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풍계리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창건인을 기준으로 이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미 정보 당국은 일단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날짜는 사실은 15일 날 지난 태영절 그 전후로 해서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었는데 15일은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25일이 이른바 이제 D-Day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도발이라는 것은 이제 고강도 도발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 판단에는 일단은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력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다시 압력을 가해서 북한의 그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적어도 이번 25일을 전후한 고강도 도발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지금 숨가쁘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아마 이 25일은 좀 넘겨서 좀 이런 모든 긴장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25일에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당일에 도발한 경우는 드물었고요. 하루 이틀, 사나흘 전에 도발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 지난 4월 15일 날에도 이제 김일성 생일날 도발을 하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그 미국이 굉장한 무력 시위를 지금 북한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보고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막아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타격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게 엄포인지 아닌지 좀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쟁 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말보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옵션이 누가 확실히 실질될지 안 될지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안에서 더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4월 15일 국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곧 가장 강력한 칼빈슨 항모 전단이 이제 동해안에 곧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북한이 그런 무력 시위를 우선 예의주시하면서 자기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유사시에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 항전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또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12군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북한 군의 구조를 좀 우선 좀 알아야 되는데요. 10군단까지 1군단부터 10군단까지는 보통 일반 군단입니다. 일반 이제 보병 군단도 있고 기계화 보병 군단도 있고요. 11군단은 그 특전부대 군단입니다. 폭풍 군단으로 약 한 12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2군단을 최근에 이제 창건했다고 했는데 그 12군단이 북중 국경 지역에 창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것이 북중 국경 지역 1,500km를 담당하는 군단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북중 국경 지역 담당은 군대가 안 하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들 색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체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군단은 이번에 지난번 4월 15일 날 그 열병식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결사항전부대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마 12군단인데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시에 우리 그 대북 군사 전략 중에 가장 핵심 전략이 김정은 참수작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대량 응징 보복, 그러니까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시가 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백두산으로 도망을 가서 백두산에서 일단 참수작전을 피해야 되니까 네네. 백두산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전선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이 결사항전부대 12군단이 자기를 호위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예.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대북 소식통에 나왔거든요. 그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소식통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백두산 삼전 일대에 이른바 전시 수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 최고사령부라는 명칭도 이곳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최고사령부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은 이제 평시 편제하고 전시 편제가 다르죠. 네. 이제 평시 편제는 지금처럼 이제 뭐 총참모부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전시 편제가 되면은 그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총참모장이 그 전선사령관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시 그 지휘본부가 아마 백두산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네. 보이시는데요. 1950년에 이제 6.25가 나고 우리가 이제 북진해가지고 압록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일성의 소재가 당시 이제 최고 이제 지휘자 김일성의 소재가 불확실했는데 그때 아마 백두산에 응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모방해서 백두산에다가 전시 지휘본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12군단은 북중 국경의 어떤 경비가 아니라 최고사령부 수호가 주 임무라는 걸 또 북한이 스스로 드러낸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번 주에 한반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 온다더니 또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번에는 오는 게 확실합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옵니다. 예. 지난번 8일 날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예정대로 하면은 호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호주와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항로를 돌려서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예. 몇 번 그 칼빈스호가 지금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뭐 엊그저께죠.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네. 이제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시 확인해 봤더니 8일날 명령을 받았는데 기술을 한국 쪽으로 안 돌리고 이제 계속 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호주랑 연합훈련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바로 어저께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네. 호주와 그 총리와 그 정상회담 이후에 칼빈스호를 언급을 하면서 한국으로 지금 한반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일경부터 28일 사이에는 아마 한반도 유역에 지금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그 군 당국이랑 연합훈련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칼빈슨호가 항로를 변경한 걸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착오를 했다. 미국 정부의 착오냐 아니면 의도된 전략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칼빈슨호가 이동 경로를 보면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우리 키리졸 훈련을 예.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8일 날에 싱가포르 들렸다가 또 그 15일 날에 인도네시아군하고 이제 합동 훈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호주하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된 훈련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정된 훈련 일정을 계속 소화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군 지휘부에서 이제 이동을 얘기했을 때도 아마 그 훈련을 다 소화하되 그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지면 바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예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일 날경에 서태평양 아마 괌이나 이제 이 부근에서 그 일본 호위함하고 예. 훈련을 하면서 같이 이제 동해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또 근데 민감한 사안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칼빈슨함이 며칠 안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면서 좀 문제가 일었었죠. 한국 정부가 이스트시 동해로 표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Sea of Japan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그런 할까요? 일들이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무부에서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뭐 방금 말씀하신 동해로 쓰면은 Sea of Japan 일본해라는 걸 두 개를 같이 쓰죠. 근데 사실은 많은 부분은
미국에서 더 많이 통용되는 거는 일본해가 더 많이 통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혹시라도 뭐 미국 공식 사이트, 정부 사이트에 잘못 표시가 돼 있으면 그 예.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표기를 해라. 이번에도 아마 그런 미국 측에서 실수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질문이 칼빈스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예.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적인 부분도 있었고 착오도 있었다. 특히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이걸 착오였다라는 걸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서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해서 인선이 끝나지 않았고 네.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연합훈련을 호주랑 예정하고 있고 글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죠.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늘 주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보고를 받고 어차피 칼빈스호는 한국에 오긴 올 텐데 그걸 구태여 지금 와서 다시 발표를 해갖고 뭐 일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줌으로써 네. 북한이나 혹은 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지금 착오와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동시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흘 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대북 정책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중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어떤 대외 정책을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걸 알려가지고 우리 그 정책을 다 까발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비하게 만드는 게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정이 된 것 같아. 네. 그 이름도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대부분 흘러나온 얘기거나 추측성 보도인 것 같지만 그동안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우선 먼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네.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걸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단이 이제 세 개 수단이 있죠. 하나는 그 석유를 그 세컨다리 보이콧. 예.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 그다음에 무역 적자 해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만약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칼빈슨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무력 시위입니다. 여기에 군사적 타격의 옵션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선은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북한을 상당히 흔들어 놓는 거죠. 내부를 긴장시키고 그럼으로써 당장 임박한 핵실험과 ICBM 발사 같은 것을 네. 일단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아마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 정책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오바마 행정부가 이끌었던 전략적 인내 카드는 어떻게 버리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전략적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개선하지 않겠다. 네. 다시 말하면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는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예. 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 인민군 창건일에 또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독해서 회담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한미일 3국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을 사실상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다라고 한국에서 많은 이제 언론들이 받아서 쓰는데요. 예.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입보다는 사실 관여라는 것이 한국어로는 좀 더 표현이 정확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앞부분의 최대한 압박이라는 거는 우리 김 박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단계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렉스 틸러슨 장관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한테 엄청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것이 다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조치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왜 하필이면 그러면 인게이지먼트라는 관여라는 단어를 썼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김정은 체제를 전복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붕괴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최대한의 압박이 진행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아주 적절한 북한의 전향적인 대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게이지를 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지는 열어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북한을 우리가 붕괴시키거나 북한의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메시지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한미일 3자가 만나면은 일단 미국 측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 공개적으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전략적인 모호성을 중국이랑 북한한테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북한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지 역시나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요. 미국 대결을 원하면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북한 김정은이가 사실 심리적으로 좀 두려울까요? 나는 좀 굉장히 두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한미연합훈련의 초점이 대부분 참수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정은 잡으러 가는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포식자가 고슴도치를 먹으려면은 포식자도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려면은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약자로서의 어떤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 대고 자기 몸집을 크게 부풀려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표현의 반대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 북한이 미국에 이어서요 중국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역시나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의 장단에 춤추기가 그리도 좋은가? 중국 경제 제재에 매달리면 파국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북중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비판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북한 당국이 북한 정부의 입장으로 낸 것은 아니고요. 정필이라는 아마 가명 필명으로 해갖고 뭐 그 중국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보면 당연히 이것이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압력이 달가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해갖고 북한 측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신에 한국과 한미 동맹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1차적인 해법인데요. 그 쌍중단에 대해서도 북한이 그 유엔 차석 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모든 위기는 전적으로 미국의 적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시작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실상 중국의 제안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이 강력하게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압력을 가해도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respect him very much, and I think he's working very hard. I can say that all of the pundits out there are saying they never have seen China work like they're working right now.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북한을 압박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같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예. 이제 물론 뭐 중국의 태도가 아직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는 그 불분명한 중국 태도를 어떻게든 미국 쪽으로 같이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트럼프의 네. 어떤 아주 강력한 협상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중국 항구시보의 논평을 보면요.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공격할 경우 중국도 군사 개입할 것이다. 그런데 핵시설만 공격하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게 이제 22일자 항구시보의 사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사설이죠. 네. 그게 발표가 됐는데 타이틀이 제목이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나온 그 중국 정부의 입장, 뭐 당연히 항구시보라는 게 관영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자세하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우선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쪽을 다 비난을 했고요. 왜 아까 말씀드린 쌍중단을 양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전히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의 긴장을 푸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을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외과 수술적인 정밀 타격,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만을 만약 미국이 타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따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조종 수호 우호 협력 조약이 일종의 방위 조약이 있음에도 북한이 그런 식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거는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이제 그런 군사적인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세 번째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다시 한번 핵실험을 하면 육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원유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네. 감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것도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겠지는 하는데 그거는 또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원유를 중단을 해서 그만큼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네. 계속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조치가 약하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창건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 내 중국의 움직임도 예의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모 YTN 개관 해설위원, 박원군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